3, 4단계 지금 심화 과정인데요. 방금 지금 어, 여기 마치 그 정치판 같아요. 여기서 회의하고 바뀌고 여기서 회의하고 바뀌고 나쁜 뜻 아니에요. 예, 막 서로 의견들이 너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회의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막. 지금 몇 번째 바뀌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금 또 이제 정학사님하고 또 뒤에서 회의를 좀 했는데 변경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최종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또 이제 하다가 또 바뀔지. 어떻게 정리됐냐면 여기 첫날 네, 여기 보시면 여기를 아예 여기가 동기부여 쪽인데 이 동기부여를 현장 교사들이 맡아서 인지검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인지검사를 무료로 굉장히 고가의 검사인데 이걸 무료로 해주겠다고 약간 유혹을 좀 하고 네 이거 새로 나온 검사인데 이거 보니까 뭐 10만 원대가 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지검사를 하고 인지검사를 해보니까 와 우리 인지력이 너무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이제 입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 질문 토론과 인지를 활용했던 선생님, 김동민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김동민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여기서 2년 배우신 분이고 굉장히 잘해요. 예, 그날 강의 왔다가 그냥 최고 하이라이트를 쳤어. 예, 왜냐면 그분은 이제 본인 경험이 너무 풍부한 거야. 이걸 배운 다음에 학교 안에서 적용했던 결과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독자적으로 교사 연수를 해.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여기를 한번 같이 맡아서 방향을 좀 잡아주고 거기서 이제 그 매핑 설계를 좀 들어가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거에 완전히 반대로 이제 한쪽에서 의견이 뭐냐면 하브르타의 수준이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안 한 경우 다 했다는 거예요. 연수를 안 한 사람이 없대요. 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연수를 했는지 근데 현실적으로 학교 안에서 수업 결과가 없대요. 예, 우리 선생님 점점 귀한 거야. 지금 아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그랬는데 좀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예, 수업은 연수는 받았고 수업을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다 돌아오는. 나는 이제 그게 학습 단계를 못 넘어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어떤 기술로 못 넘어가서 생기는 문제죠. 처음 초기 단계는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도 누가 봐도 좋은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생긴 문제인데 이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걸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동기부여 아까 했죠. 처음에 그게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하고 맞물려 들어가고 다음 날은 주로 이 유목화 지금 3단계에 나오는 유목화거든요. 3단계 유목화하고 부재, 부족, 오류, 질문, 핵심 질문하는 거. 여기서 이튿날을 전부 잡고 그 다음에 3일째에 가서 하브르타를 가볍게 다뤄서 일단 끝나고 돌아가서 당장 쓸 수 있도록 한 번은 그래도 쉽고 재미있게 그래도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하브르타를 같이 가지고 하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수업 결과는 재미있어 하는데 이제 실제 현장에 가서 쓰는 거는 이제 현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그렇게 다루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토론 정리하는 이 부분을 그 지금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10분 정도 돼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완전 우리 팬이 됐어 지금. 이현정 선생님도 지금 아까 여기서 얘기하고 나가가지고 지금 너무 이제 좀 낮을 수 있다 수준이 되려 꼭 그쪽으로 얘기가 지금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업 현장에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 아까 같은 수준이면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겠냐라는 또 이제 한판의 의견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방향이 좀 바뀐 상황인데 어쨌든 인지 기반 질문 토론이니까 인지라는 개념이 전체적으로 부각이 돼야 된다. 예, 그거는 우리가 다른 질문 토론하고 부각할 지금 질문 토론 수업했는데 하나로 없는 수업이면 지금 뭐를 했냐 이거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 차별화를 유일하게 들 수 있는 게 지금 인지 기반밖에 없는데
그걸로 지금 방향을 잡자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학습 단계에서 학습을 하는 것은 빼고 그냥 질문 단계하고 유목화 중심의 구조화 중심으로 간다는 것. 그것만 좀 달라졌어요. 하브루타가 여기에 있다가 좀 이쪽으로 가는 부분만. 왜냐면 하브루타를 여기 넣으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매핑을 다루고 막 인지를 다루다가 갑자기 하브루타를 가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고 그냥 여기를 인지로 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의 요소를 여기다 두고 그리고 여기를 가볍게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무튼 그렇게 정리했으니까요. 자, 그럼 3단계가 좀 중요해요. 3단계가 되려 이제 또 부각이 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자, 3단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3단계 3, 4단계를 그냥 심화 단계로 묶었는데요. 3단계는 구성 요소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성 요소에서 3단계가 지금 3단계가 여기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이 순서를 이 뒤로 넣어서 아까 이틀째에 이 앞부분이 이 뒷부분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오류 이걸 2단계 쪽을 넣고 요거를 요리 넣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구성 요소하고 패턴 요소를 이 아래로 넣으면 그 전체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해요. 어차피 2시간인데. 그러니까 가볍게 다루는 측면에서 이제 인지가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측면만 한번 일단 선생님께서 4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지만 실제 2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우리 둘째자의 질문들의 유목함, 부재구조 이런 구조가 이거 하는데도 시간이 꽤 되는데 지금 이 3단계 여기까지 둘째자에 일단 한번 여기를 들어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여기서 요거 한번 먼저 보세요. 안 봤으니까. 여기 이제 질문 단계 활용 단계 쪽입니다. 활용 단계고 패턴 정보예요. 패턴 정보. 어떤 거냐면 구성 요소를 가지고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구성 요소가 뭐냐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불을 피우려면은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럼 이 3가지 요소가 곧 불이에요. 요거 중에 하나만 없어지면 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을 끌 때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걸로 불을 꺼요. 자, 산소를 제거하려면 불을 끄고 싶다면 제일 먼저 재료 제거. 재료 제거하는 게 여러분 방화문 있죠. 두 번째 열을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산소 제거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불 끄려면 이 셋 중에 하나를 제거해야 불이 꺼져요. 이게 바로 구성 요소죠.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라이트 형제 비행기가 상용화되기까지 30년 걸렸는데 30년 걸린 이유가 뭐냐면 요거 만드느라고 5가지. 요거 처음 만드는 거라서 몰랐어요. 날려보면 이게 부족하고 날리면 이게 부족하고 날리면 이게 부족하고 이래 30년이 걸린 거죠. 얼마나 날리고 싶었겠어. 비행기를 봤으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명한 구성 요소의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설이 3요소 구성 요소죠. 우주의 구성 요소. 우주의 구성 요소 아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그 다음에 그 우주의 구성 요소 중에서도요. 물질의 구성 요소 그러면 대부분 알아요. 기체, 고체, 액체. 시간의 구성 요소 하면 그렇죠. 뭐 별거 아닌데 보면 간단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이걸 연결을 못 시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도 구성 요소 겸 잘 얼른 안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구성 요소의 패턴, 그 다음에 소리의 구성 요소, 그리고 사랑의 구성 요소. 이건 거의 아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창의력 구성 요소.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 전문가 외에는 모릅니다.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결국은 저는 이걸 알고 나서 30대 중반에 알고 나서 내가 도를 깨쳤다고 그랬어요.
이거 도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학습, 그러니까 인지력의 마지막은요, 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인지력의 마지막은. 요소 찾아내면 문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게 요소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보면, 네. 사람, 사물, 사건, 인지라고 했을 때, 각 대상별로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신체 요소, 정서 요소, 인지 요소. 여기서 관계 요소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 다음에 사물, 그러면 사물에는 특징이라는 측면에서 재질, 모양, 크기, 무게, 색깔, 부피, 오감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은 사건 개요 육화 원칙이 있죠. 사건 개요 육화 원칙이 있고, 사건 과정의 배경 원인 진행이 있고, 사건 처리 과정이 있고, 이렇게 이런 걸 기본 패턴이라고 해요. 그러면 경찰서 가면 조서 쓴다 그러면 딱 이걸로 써요. 전문가 선에서는 알고 있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자, 교통사건 사건 현장을 딱 보고 한번 정리해봐라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껏 나오는 게 저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거 이상 말 못해요. 그런데 이 로직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 요소를, 이 로직하고 요소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뭘 갖다 써도 붙이면 답이 나오죠. 배경이 뭐였지? 그럼 배경 쓰고, 원인이 뭐였지? 원인 쓰고, 이렇게 나는 다 해요. 그러면 요소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만들어진 요소, 하나는 아직 미완성된 요소. 근데 미완성된 요소는 연구 단계로 가요. 그럼 우리 이 3단계는 활용 단계거든요. 자, 보세요. 회사에서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아까 회사 매출이 떨어졌어. 그럼 사장이 이것만 알았다면 이렇게 접근했을 거예요. 이것만 알았더라면, 회사가 성공하려면 요소가 필요하고 망해도 요소가 필요한데, 자, 첫째 요소가 리더 요소고, 두 번째 요소가 상품 요소, 세 번째가 조직, 네 번째가 유통, 다섯 번째가 관리. 이렇게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요소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뭐 그냥 봉사 문고리 잡기라.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3단계의 이 요소들을 의식화시켜주고 학생들에게 늘 생각을 하게 해주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요소를 잘 알아요. 소설의 3요소 그럼 보통 아이들은 모르는데 공부 잘하면 안다니까요. 요소 알면 문제 풀 때 헷갈리는 게 없어. 요소를 알면. 이런 게 바로 그 요소의 힘이죠. 그러면 저는 이 요소를 어떻게 하느냐면, 중요한 요소는 꼭 적어 놓습니다. 지금도 적어요. 그리고 적어 놨다가 요건 잊으면 안 돼요. 요소를, 기억에서 세 가지 기억이 있다고, 네 가지 기억이 있다고 그랬죠. 존재 기억, 두 번째 재능 기억, 세 번째 상식 기억. 세 가지구나. 그건 방법이고, 감정 기억은 방법이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존재 기억은 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치매. 두 번째 재능 기억은 뭐냐면 바로 요소였어요. 이것만 알아도요, 학생들 공부는 그냥 끝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정보가 딱 나오면 정보에서 요소만 나온 걸 딱 기억하고, 그거를 그 기억 법칙에 따라서 1일, 7일, 한 달, 6개월 딱 관리하죠. 겁나죠, 겁나.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깨닫게 해주는 거. 요게 바로 이 중요한 개념인데, 이 부분을 지금 패턴 요소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해보면, 게임을 왜 많이 하면 왜 안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자, 아이들한테 물으면은, 자유질문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마음대로 나와. 그런데 요소 질문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요소 질문은 게임을 하는 왜 안 좋나요? 그러면 틀림없이 사람에 관련된 문제니까, 아까 말했던 신체, 정서, 인지, 관계, 이 네 개의 구조를 가지고 해요. 그러면 애들도 다 찾아, 핵심 질문. 그죠? 자, 신체. 당연히 한 분밖에 앉아서 하니까 당연히 신체적으로 기능이 약해야 된다. 운동을 못 한다. 자, 정서. 정서적으로는 감정이 표출이 없잖아요. 컴퓨터 앞에 있을 때는. 감정 표출이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지고.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요소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그냥 덤으로 먹어.
덤으로. 그게 바로 이제 요소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신체적으로는 시력 저하되고 운동 부족하고 정서적으로는 대화 부족하고 부정감정. 저 이거 안 보고 해도 머릿속에 그냥 비슷하게 나온다니까. 이게 바로 핵심, 이거는 핵심 질문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봐봐요. 게임을 왜 많이 안 되나요? 질문으로 바꾸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않나요? 운동이 부족,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나요? 게임 몰입 부족, 사람과 대화가 부족하지 않나요? 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 모든 질문이 다 핵심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학습 질문에서 지문을 볼 때는 아까 6개 질문 요소가 있었잖아요. 부재, 부족, 오류, 연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 요소는 지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이 요소는 다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아까 시스템이 너무 아쉬운 거야. 이런 거를 왜 놓고 가지? 나는 너무 답답해 미쳐버리겠어요. 나 거의 포기 단계다. 이런 거 안 하고 뭐 하자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제가 예. 선생님한테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그냥 교재로 주고 설명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사람은 보잖아요. 근데 질문을 나중에 한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요 모르더라도 할지는 모르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요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학생들 공부시킬 때요. 한번 김상현 선생님 오늘 가서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요소만 기억시켜요. 무조건. 교과서에 나오는 요소만 딱 기억하고 근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키워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의 3요소, 아니 물의 요소, 뭐 아니면 공기의 요소, 기후의 요소, 기후의 요소는 뭐죠? 기후의 3요소 있죠. 네, 공기, 습도,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강우, 습도가 강우고 그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바람,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알고 있으면 기후에 관한 문제 어디가 나와도 다 풀어요. 요런 거를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것만 딱 모아놓은 요소 기억 노트를 만들어요. 꼭 해보세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꼭 진짜 성적이 붕붕붕 뛴다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것을 선생님이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이거를 몰라서 지금 그런 게 지식에는요. 아까 존재기억, 재능기억이 있죠. 재능기억이 바로 요소기억이고요. 밑에 기억이 내용기억이에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구조는 기억하고 요소는 기억하고 내용은 이해하래요. 요소만 생각나면 나머지 내용은 끌어올리거든.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공부 방법을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량 추돌 사고가 났다. 이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차량 추돌 사고 났다. 정리해봐라. 진짜 볼만해요. 겨우 몇 개 적어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 실험을 이렇게 해요. 반대편에 나가는 요소를 줘. 이쪽은 요소 안 줘. 그리고 딱 하고 나면 진짜 볼만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요소를 생각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차이 아니에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들어가면 왜 막 그냥 실험이 바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합니다. 외울 거 한 30개를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무관한 정보를 딱 줘요. 이쪽에는 그냥 외우라고 그러고 이쪽에는 요소를 줘. 그러면 이제 그 전기용품, 과일, 가축 이렇게 딱 주고 이쪽에다 그걸 주고 기록하라 그러면 무려 30에서 50%가 넘습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학습에 쓰이니까 이것을 가동을 시키자. 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송장 학사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요소인지에서 매핑으로 가보면 매핑에서 요소인지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요소인지인데 구성 요소 같이 있고 이게 요소 분석이에요. 이건 이 분석은 난이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 분석은 이번에 안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아까 요소를 비교해서 서로 하는 요 정도 선에서만 다루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2시간밖에 아니니까 한 번 재료 주고 워크숍 하면 끝이야. 시간이. 그 정도는 괜찮겠죠. 아까 그 방식. 그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세한 건 그 매핑에 다 들어있으니까 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 연습 들어가면 이제
여기 나오죠. 이렇게 요소들이 사례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설문 요소입니다. 이거 설문 만들 때 기가 막힙니다. 저는 설문을 지금까지 다 만들어 쓰잖아요. 이게 설문 만드는 기술이에요. 지난번 교육청에서 설문 만들려는 거 보고 내가 여기 만드는 요소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웃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냐? 떠오르는 대로. 네,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요소를 가지고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항목, 그러니까 요소를 가지고 만들면 지금 여러분 무슨 인지 테스트 뭐 만들잖아요. 그러고 해서 돈 받잖아요. 그거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네, 정말 재밌어요. 그럼 진짜 이 요소 가지고 만드는 건요, 그냥 돈이야, 돈. 내가 만드는 게 돈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핵심 역량 설문도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81개 항목까지다. 그게 요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3단계 했고요. 4단계는 소개만 할게요. 4단계는 자, 문명을 만들어낸 연구용 발견 발명들 하면서 그냥 자료만 쭉 보여줍니다. 이걸 보는 순간 와, 이거 없었으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죠. 뭐 그렇죠. 다 하나하나 발명이 지금 인류 문명 자체니까. 두 번째 이제 어떻게 원자 발견을 했는지 그 가설, 그 다음에 검증 과정, 정리를 한 과정, 요거를 하나의 사례로 그냥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두 번째는 노화방대 텔로미어 연구 과정을 노화방대를 위해서 가설, 노화전기 살 수 없을까? 검증, 예, 이렇게 하고 텔로미어 발견, 텔로모라이즈의 발견,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발견해 나가는지 가설을 가지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이 두 가지는 그냥 이거는 사례로만 보여주고 여기서는 재밌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가설 검증 알고리즘 짤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건 이제 스토리를 잘 보셔야 돼요. 다 보시고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네, 핵심 파괴. 이거 처음 보면 잘 파괴 안 돼요. 갑니다. 소리 재밌죠? 예. 이게 이제 이 한 사람 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을 당황시키는 몰래카메라죠. 이 몰래카메라 하나 찍기 위해서 뭐 분장에서부터 카메라에 모든 엄청나도 가동이 된다. 전부 숨겨진 카메라들이 서너 대가 가동이 된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과제를 하나 준다면 이런 몰래카메라의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봐라. 야, 난 정말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이게 몇 차례 내가 시도를 했는데 정말 만들어 놓고도 유치하고 만들기도 어렵고 이걸 학습에 좀 써보려고 학생들하고 썼는데 만들어낸 애들이 거의 없어요. 이 알고리즘이. 되게 어려워요. 이 사람을 당황시키면서도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조건들을 다 구성해야 되는 거야. 예.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알고리즘을 짜서 실제로 알고리즘 짠 거를 직접 촬영도 해본다든지 이게 바로 가설 검증이거든요. 알고리즘이 먼저 이걸 만들기 전에 누군가가 구성을 했겠죠. 예. 그러고 나서
그 구성된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물건이 뭔지를 찾아서 경찰 보고 그다음에 뭐 다 등등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시나리오에 의해서 촬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이 작업이 뭐죠? 우리가 소설 쓰는 사람들. 그렇죠. 예. 구상이죠. 스토리보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재밌어야 되죠. 이걸 바로 우리가 가설 검증에 연습용으로 쓰고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사실 이런 거가 정말 재밌지 않을까. 선생님들한테 한 30분 주고 토론해서 한번 진짜 알고리즘을 짜라. 그걸 네. 어렵게 생각하는 게 PPT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워크시트 같은 게 있어요. 예, 워크시트 있으면 쉽죠. 예, 맞아요. 예, 워크시트 주면 바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델이 있으니까 편한 상태에서. 나는 이런 거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거 알고리즘 딱 나오는데 너무 좋아. 그럼 촬영까지 시켜보는 거죠. 학생들한테. 이런 게 바로 이제 일상적인 가설 검증적 사고가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뭐 세상에 유명한 걸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그것이 바로 가설 검증 알고리즘 사고다. 그리고 이 사고를 지금 개발하려고 코딩 교과 드리는 거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든 정보가 다 필요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보 대신에 이제 알고리즘을 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 그래서 저는 아예 이것만 운영하는 학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진짜 연금 아니라고.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라고.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짜서 뭘 동원시키고 차량을 동원시키고 사람을 동원시키고 인맥을 동원시키고 다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이 사람이 먼저 얘기하고 이 사람이 바뀔 때 이 사람이 한 번 더 가고 이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여기거든. 그래서 저는 수업에 반절을 이걸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꼭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더라도 어떤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봐. 예. 우리 학교 지금 현재 지각생이 많아. 자, 지각생 아예 없애는 알고리즘 짜봐. 이렇게 능력 아니냐. 이거 학교 교장 되게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게 우수한 거라는 검증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검증은 이제 그 검증이 실험이 돼서 나오겠지만 검증 전 단계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왜냐면 안 해본 일이니까 전문가들이 보고 이런 걸 찾아낸 거죠. 지금 너가 여기서 학교에 지각을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너는 문에 담장을 쳐버렸다. 자, 담장을 쳤다고 해서 학생들이 지각하지 않겠냐는 걸 어떻게 입증하겠냐? 근거를 제시해라. 자, 그러면 그 담장을 쳤다고 그러면 대략 결석생이 늘는 쪽으로 가버리면 넌 어떡할래? 이제 이런 계속 공방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검증해야 답이 나와. 검증하고 나면 지각생이 안 줄어. 그럼 이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 우리 지금 사업계획서 나오면요, 그 엔젤 투자자들이 수백억씩 투자하잖아요. 뭘로 해요? 뭘로? 계획서 보고 하거든요. 예. 계획서 딱 보는데 전문가들은 딱 보는 순간요, 앞에 배경이 딱 나와. 그래서 준비 재료 다 나와. 그리고 순서가 나오는데 순서 딱 2번째 딱 들어가가지고 지금 당신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번에 펀딩을 한다고 했는데 펀딩에서 10억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그 펀딩 회사가 지금 실제로 10억 못 모으고 있는 상황 알고 있냐?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 그냥 나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다 보는 거죠. 투자자는 못 봐요. 전문가들이 이게 사업계획서를 전부 검토해가지고 1차 검토, 2차 검토, 3차 검토 그래도 망하잖아요. 예측을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알고리즘 사고를 훈련시키는 게 다음 세대의 지금 교육이에요. 그걸 국가에서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2014년에 교육부하고 미창부하고 합쳐가지고 알고리즘 개발 프로젝트를 교육에 도입했잖아요. 그게 결과가 지금 코딩 교육인데 코딩으로 알고리즘이 정말 완성될 거냐? 나는 이제 의문은 좀 있죠. 그런 과정에서 실제 알고리즘을 짜봐야 돼. 얼마나 중요한 소리겠어요. 고 선생님 좀 느낌이 오죠? 네. 그렇죠. 해보고 싶죠. 같이 한번 해보게요. 해가지고 진짜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저는 수업을 15분으로 그냥 내용 파악 다 시켜버리는 거죠. 나머지 시간에 알고리즘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집안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기 문제, 엄마 아빠 문제 다 자기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로직으로 만들고 그 로직을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검토단들이
우리 지금 저기 방송국에서 그 창업 아이디어 내면은 창업 아이디어 발표하고 옆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막 공격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거. 그거를 어디서부터 하냐고. 학교 다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그런 절차를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는 과정도 그렇죠. 있어요. 예. 이 알고리즘을 짜는 이 방법 자체를 배우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 무조건 반절을 줄여야 돼. 반절 줄이고 학습은 반절 안에 끝나고 나머지 시간. 얘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하나 잡아서 알고리즘 짜가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융합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게 좋을 예. 예. 그래서 사실 나는 이런 걸 정말 해보고 싶은 연수에서 예, 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어쨌든 들어보니까 괜찮죠. 예. 괜찮죠. 예. 얘들 너무 재밌어요. 예. 얘들 이거 주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주면요 주고 알고리즘 짜라 그러면 계속 이걸 보면서 알고리즘 어떻게 짰는지 막 영상들을 찾아서 보고 막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이것만 가지고 연수 주제를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알고리즘 짜는 연수가 필요해요. 이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국가 교육부 과제 전체가 들어있거든요. 이 알고리즘이. 아 저는 스토리보드를 하고 있는데요. 동화를 한 20분 만에 하나씩 다 생산해요 애들이. 근데 다 나눠서 구성 요소니 뭐 아니면 5단계 그거 가르치면 못 써요.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스토리보드만 딱 주면요. 그렇죠. 그걸로 동화. 스토리보드가 바로 요소예요. 네. 3단계 요소가 스토리보드고 이제 4단계가 가설 검증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연수가 교육부의 핵심 연수예요. 사실은 질문 토론이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요거거든요. 질문 토론 잘해서 뭐 하려고? 가설 검증해서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개발을 해나가요. 네.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는 아까 읽기 능력 안 되는 거를 읽기 능력 우리 인지기술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최종입니다. 이게 최종이에요. 현재까지 모든 것의 교육의 끝입니다. 인간 역량의 끝이에요. 이게 맞죠? 더 있나요?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 아닌가요?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놓치지 말고 가게 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3단계에서 요소를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학생들한테 하라고 그럴 때 학생들이 찾아올 요소를 보고 맞다 틀리다를 선생님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문 교과에서는 선생님들이 웬만한 요소는 알거든. 교과서에 나오고. 그리고 검색하면 있는 요소는 다 찾아서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기후 요소 우리 쳐보세요. 바로 나온다니까. 우리가 그만큼 기억을 안 했던 거지. 요소를 기억하라. 이게 공부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예. 근데 요소는 기억해놓고 내용은 이해 못했다. 이건 아니지. 내용 이해하고 요소가 기억. 근데 얘들은 그런 애들도 있어요. 내용 이해를 못하고 요소만 기억하는 거. 암기. 예. 그런 애들은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내용을 이해하고 그 하위 요소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요소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요소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 요소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계속 질문을 하면 사실은 내용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내가 맨날 하는 일이지 그잖아요. 제가 현문현답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다들 현문현답 보는 순간 그냥 눈이 이만큼 커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했던 현문현답이 다 요소를 쓰거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요소, 제가 요소 기억 노트가 있다니까요. 예, 저만의 비법이다. 오히려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보면요. 예. 국어도 진짜 책도 좀 읽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 보면 뒤에 그 학습 외에 딱 구조화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부터 공부하고 거꾸로 들어가 버리면은 성적이 다 올라요. 다 올라요. 예. 네. 성적 올리는 비법이죠.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걸 딱 정리하고 내용 읽으면 제가 지금 올리언 독서기술 들어가면 바로 그 방법을 쓰잖아요. 올리언 독서기술이 바로 그거예요. 책 제목과 목차에서 주제를 뽑아낸 다음에 주제를 한 문장을 가지고 목차를 구조를 바꿔버리죠. 그 다음에 목차에 나온 내용에서 질문형 주제가 있으면 내용이 들어가서 질문의 핵심 성공이란 무엇인가 있어. 그럼 빨리 들어가서 성공이란 무엇인가만 찾아오는 거죠. 딱 정리해. 그러면 두 번째 삶의 질서는 무엇인가? 그럼 삶의 질서만 빨리 찾아와. 딱 해서 이거 5가지 딱 나오죠. 이거 딱 보면 주제가 나와. 그럼 이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딱 들어가면요. 내용이 마치 내가 읽은 내용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내용 있잖아. 시간 다 걸리고 내용 파악도 안 되고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요소형이다.
사람들이 제가 15분 만에 책 한 권 읽고 머릿속에 정리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1시간 얘기다면 1시간 15분이면 15분 딱 해주면 이건 이제 나하고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기술인데 이게 바로 이제 요소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번에 이제 알고리즘까지 연수에는 못 넣겠지만 요소형까지 들어가니까 거기서 우리가 요소의 가치, 오늘 제가 요소에 대한 얘기 해줬잖아요. 이거 영상 남겨놨으니까 요소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지 요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느낌 있잖아요. 지금 느낌. 예. 아 맞아. 이거 왜 내가 여기까지 이걸 관심 이렇게 못 뒀지? 예. 사실 제가 사람들에게 좀 재능이 있다는 소리 많이 듣긴 한데 그게 요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요소를 만드는 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죠. 요소가 없이는 새 요소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은 어떻게 그런 공부해요? 알고리즘은요. 아유, 그것도. 예. 자, 일단 얘기 나온 김에 잠깐만 얘기하고 올게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전 단계가 있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죠. 목표는 다시 전 단계가 있죠. 그게 뭐죠? 배경이에요. 목표의 전 단계는 배경이에요. 배경은 다시 또 나누죠.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제가 요소예요. 저는 요소가 있으니까 계속 막 뭐가 나눠지는데 그 나눠지니까 알고리즘까지 계속 나눠지는 거죠. 자, 목표라는 것은 내 배경에서 나오는데 배경은 다시 의도라는 게 있고 의도 위에 뭐가 있냐면은 상황이라는 게 있고 상황 아래 그 상황이 이제 상황을 나눠지죠. 상황이 내 개인 상황, 가족 상황, 사회 상황 이렇게 나눠져요. 이 상황들 속에서 내게 의도를 발생시키는 요점이 나온다. 자 보세요. 떠들지 마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떠드는 상황이잖아. 그럼 떠드니까 내가 의도가 떠들지 마라는 의도가 발생했고 그걸 주장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도가 있다는 것은 거꾸로 역추적이 되죠. 떠들지 마라고 말했으면 떠드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 알아지잖아요. 이런 상황을 전부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당기면 과거가 되고 뒤로 넘어오면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 목표죠. 근데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목표가 주장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목표는 뭐고 주장은 뭐고 주제는 뭐고 목적은 뭐고 목적과 목표 구분하라고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소영 선생님 목적 목표. 목표는 도달점. 목적은 왜에 대한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에 대한 답은 의도예요. 예, 봐요. 지금 좀 정확하지 않잖아요. 의도와 목적은 다르죠. 예, 다르죠. 당연히. 지금 우리도 이렇게 애매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떠들지 마. 그랬으면 운동부에서 명령으로 교미하고 싶은 것들 그렇지. 예. 그때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 이제 그럼 떠들게 만든 요소가 배경인 거예요. 떠들게 만드는 요소.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방금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방향이라고 해요. 방향. 예, 방향. 그러니까 방향만 있지 도달점이 없지. 그래서 목표가 도달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목적이 방향성이면 아래 의도는 왜 내가 이 목적을 설정하게 됐냐.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지금 알고리즘을 짜가는 전체가 여기서 나와요. 다. 흐름이. 예. 그러니까 교육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나 요소를 알면 네. 텍스트를 보는 눈 자체가 아유, 완전히 그냥 책이 그냥 예. 내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저는 어디까지 본 줄 아세요? 저자가 글을 썼어요. 저자가 쓴 글들을 읽으면서 저자가 가진 의도는 당연히 그 사람 속에 있었겠지. 의도를 찾아내는 건 돼요. 어떻게 찾냐? 주제 찾고, 주제가 내용이니까 주제는 다시 주제는 앞으로 가면 주제가 주장을 유추할 수 있고 주제는 앞에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에서 목적을 유추할 수 있고 목적은 다시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까지는 찾아내요. 근데 의도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이 왜 이런 의도로 썼지라고 하면 그 사람의 저자의 삶을 조사해요. 삶을 조사하면 그 사람이 교통사고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구나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예.
이게 마이크 오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자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밝혀내요. 독서가. 이게 방금 말한 지금 사고 로직 체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은 이 목표에서 이쪽으로 나가면 되겠죠. 알고리즘 체계는 그 이전 거는 이쪽으로 나가면 돼요. 이 양옆에 쫙 나가면서 전체적인 상이 다 나와요. 그게 바로 문제 해결 프로세스예요. 제가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이렇게 다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문제 해결 프로세스입니다. 5키라고 그러는데 여기 문제 해결 프로세스입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이걸 연구해가지고 제 인생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해결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걸 가지고 내가 기업체 조심하세요. 앞으로 하다 보니 자, 기업체 대표를 이게 바로 그겁니다. 기업체 대표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여기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얘기 듣다가 정리를 매핑을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한국 재무설계로 큰 회사예요. 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하는 이 과정에서 지점, 본사 이게 딱 해가지고 분석을 다 해줬어요. 문제 해결까지 쫙 해줬죠. 그래서 대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전 임원들 전부 문제 해결 프로세스 교육을 다 받았어요. 2박 3일씩. 뭐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는 맨날 이거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다 해결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5키라고 그러는데 제게 있어서 제 인생을 바꾼 정말 중요한 기술들이에요. 그렇죠? 알고리즘이 문제 해결 프로세스. 그럼요. 예.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 단계 이전에 모든 알고리즘을 다 짜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재료를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공간을 준비하고 인적 자원 준비하고 자금 준비해가지고 프로세스 진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핵심 기술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보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이걸 봤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하면 문제 해결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마지막 능력입니다. 인간의. 그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빠른 게 인지기술이에요. 가장 빠른 게. 왜? 문제 해결 바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뭐부터 바로 문제 해결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해야 되니 하면 이제부터 배우는 단계가 인지기술부터예요. 언어를 못 읽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읽기 능력부터 개발을 해야 학생들은 들어가는 거고 어른들은 읽기 능력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까 말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이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요렇게 재밌죠?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더 공부하고 싶어. 그렇죠. 예.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나머지는 정리된 대로 다시 또 배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뭐 특별하게 토론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리가 한번 또 돼야 되니까 정리된 대로 그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